네,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아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번 주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지난주 시장이 사실 이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네. 좀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의 진단 빨리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한마디만 먼저 좀 말씀드릴까요? 네. 특히 이제 그 주시장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 크게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소위 5, 6월 달에 이제 미국 네. 주식 처음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동학개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 올해 들어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장을 이렇게 또 겪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데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 있습니다. 결국 주시장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업이 없습니다. 스트레이트 업이라는 건 계속 쭉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선같이 쭉 올라가는 것은 많은 분들이 꿈꾸죠. 그렇지만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저축예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축예금은 1%가 됐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한민국은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요. 결국 올라가건 내려가건 간에 결국 조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영어로 하면 코렉션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렉션이 없는 것은 주식 자체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주식이란 건 엄청나게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분산 투자 항상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분산 투자를 했다면 지난주에는 조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난주 시장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까지 보면 이틀 연속 주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죠. 1.3% 떨어졌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혼조권에 일단 머물렀습니다. 기술주가 1.4%가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최근에 잘 나갔던 주식이 거기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구글, 넷플릭스 이런 것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거의 2%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상승한 거, 상승이라기보다는 하락이 저지됐거나 지지됐거나 조금 소폭의 회복을 보였던 것은 금융주, 산업재, 소재주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보면 경기 민감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활동 재개라고 표현되건 아니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라고 표기되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등? 들이 좀 시도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분산 투자, S&P 500기준으로 보면 그쯤에서 한 5% 정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4% 정도가 적당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고요. 어떤 특정 주식에 많이 샀다 그러면 10%, 20% 손해난 분도 꽤 계시겠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역시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은 가장 관심은 애플과 테슬라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애플과 테슬라는 그날 금요일 날 자체로 보면 정기장까지는 소폭의 좀 반등에 일단은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알파벳 등은 모두 하락한 반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것도 대부분이 2에서 많게는 3% 정도까지 주가는 흘러내렸고요. 여전히 좀 조정장이 이어진 모습인 네, 거죠?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주로 섹터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은행주, 여행주, 이런 항공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카지노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대표 JP모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반등했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선사를 누가 타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타는 분이 있겠으나 그렇게 여행을 여러분들 중에 한국 분이 됐건 미국 분이 됐건 뭐 좀 싸게 해주겠죠. 처음에 싸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아니 태평양 일주하는데 뭐 20일 타겠다 이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지금 그렇죠. 잘못하다가는 네. 30일, 40일 묶여 있는 그런 걸 네. 누가 타겠습니까? 못 내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항공주도 대부분 2에서 3%까지 반등하는 모습. MGM 리조트도 2%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극명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극명한 흐름이 나타난 또 지난 한 주간이었는데 여기에 장 초반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초반에는 네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137만 명이 나왔습니다. 7월에 173만 명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전망 자체가 120만 명에서 130만 명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전망보다는 괜찮게 나왔고요. 실업률도 10.2에서 8.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4가 나오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생각보다 훨씬 10% 아래로 들었다고 또 트윗도
했는데 어떤 그런 정도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이전에 3.5%였고요. 3.5%라는 건 실업률은 쉽게 얘기해서 1950년대 한국전쟁 그 언저리 그리고 1920, 30년에 소위 그 대공황 이후에 보면 최저 수준이었고 완전 고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에서 5%를 완전 고용을 보기 때문에 진짜 누구나 다 손만 들면 다 잡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요. 4월 달에 14.7%까지 치솟았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그나마 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8.4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쪽에서 정부 쪽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34만 명 넘게 늘었네요. 인구 컨센서스 센서스 조사하는 거가 지금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많이 고용이 있었던 거라고 보여야 되겠고요. 특히 식당이라든가 소매점 그리고 서비스 섹터 이런 쪽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일자리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커피숍도 가고 네. 예를 들어 식당도 바깥에서도 가고 어떻게 되건 사람들이 좀 몰리면 거기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길을 지나가시다가 텍사스 로드하우스라는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주차장이 꽉 차 있고 대기 라인도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그런 걸 보내줘야 네. 된다라고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다시 좀 경제가 활발하게 재개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제 5월, 6월 달에 미국 경제의 어떤 반등 시도를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활동에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쓰지만 요즘 그거 한 발짝 더 가서 백투 노멀이거든요. 정상적인 사회로 복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 약간 강도는 더 강해진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튼 이렇게 일자리가 다시 늘어나니까 추가 부양책이죠. 결국 추가 부양책이라는 것이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직 사원과 하원, 백악관에서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미국의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많은 이제 불평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요.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시급히 뭔가 처리될 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침 롱 위켄드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노동절인데요. 여튼 그러다 보니 유가는 또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금요일에 전반적인 시장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발표된 이 소식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네. 많으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망스러운 사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이 좀 불발이 되면서 테슬라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테슬라 잘 가고 있었는데 요즘 많이 주춤합니다. 다 돌려놔야 되는데 이전으로 네. 과연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고점에서 사셨던 분들은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샀지만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서 테슬라와 관련돼서는 의견도 분분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한 건 사실이죠. 사실 이걸 기다리셨던 분들은 S&P 500이 아니라 S&P 100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마음속에는. 그리고 S&P 100도 아니죠. 사실 S&P에 들어가면 바로 7위권, 8위권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주가 내려가서 7, 8위에 왔다 갔다 하지만 딱 그 정도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이번에 편입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S&P 500에서 필요 조건 같은 건 다 있거든요. 있지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상당히 애매한 표현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딱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못 들어간 거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조정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나올지 그 다음 주 나올지도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꿈과 희망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는 들어가는 건 누구나도 부인할 수는 없겠죠. 다만 어찌됐건 이번에 못 들어간 것이 팩트가 되겠고요. 주가는 시간에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6%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들어간 게 뭐냐 하면 온라인 쇼핑하는 또 나름 유명한 S라는 것이 들어갔고요. 반도체 쪽에 설계인 테러다인이라는 곳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바이오 제약인데요. 케이털런트라는 곳이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거기서 빠진 것은 이제 이것들은 당연히 시간에서 뭐 2, 3%가 올랐을 거가 되겠고요. 네. 빠진 것이 H&Block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H&Block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이건 미국 계신 분은 다 아는 회사거든요. 모두 다 세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무 신고할 때 가장 큰 것은 인투이스의 터보텍스는 온라인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고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는 회사. 그래서 웬만한
곳곳에 있는 회사인데 또 이곳이 상대적으로 좀 요번에 빠졌고요. 코티는 화장품점 빠졌고요. 콜스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소매점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빠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커멘트를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CNN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S&P 500 여기서 이제 S&P란 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업체를 이번에 빼놨다. 그런 실망스러운 표현을 쓴 거가 되겠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상당히 또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를 넣지 않고 작은 기업 세 곳을 주가하면서 거기서 보면 커멘트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아직 S&P 쪽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에 이제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라는 말을 덧붙였으니까 사실 네네. 뭐 여전히 그 기대감은 쭉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이어가는 것도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딱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 기사를 엄청 많이 봤지만 딱 베런스의 기사 나온 것이 딱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딱 이겁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S&P 500에 편입을 실패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시장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The market isn't happy. 예, 그 시장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요. 거기에 수많은 개인 투자가도 있고 기관 투자가도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했던 사람 누구나 다 있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웨드부시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떤 강세장에서 일단 뭔가 흠집이 난 건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이런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 테슬라라는 주식이 거래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주식에서 한 10%가 거의 매일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또 지속될 수밖에 없죠. 지난 금요일 날은 딱 장 마감 위에 딱 얼마 시간 동안, 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때만 시간에서 거래됐을 뿐이고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이 아니라 한국 시간 내일 밤 열렸을 때 그 전 장전부터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는데 다만 시장에서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여전히 실망하는 분도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실적에 대한 변수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S&P 500의 편입 여부가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그것만 하고 오히려 주가가 반등했을 때 팔려는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실망하겠지만 이거보다는 테슬라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 장기적인 믿음을 만약 하셨던 분이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전 없다고 전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9월 20일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걸 갖고도 미국도 한국도 뭐 된다 안 된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 없는 다 논쟁들을 하고 계신 네. 거거든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약간 뭐 100만 그 마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테슬라에 대한 가치 이런 걸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번에 확인된 거는 저는 이 부분은 내피셜이 되겠는데 그러면 S&P 500이라는 그 산정위원회에서 왜 빠졌느냐? 필요 조건까지 냈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딱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요.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항상 하는 거가 12개월 예상 실적을 따집니다. 네. 그러니까 NTM이라고 그러거든요. Next 12 months를 줄여서 12개월 예상 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왜 쓰겠습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먼 미래보다는 한 12개월 정도 보고 나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12개월 예상 실적으로 보면 이 기업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를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멀리 보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3, 4년을 후로 봐야 되고 심지어는 5, 6년을 보고 한다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S&P 500 이런 산정이라고 아직은 약간 보수적으로 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문구에도 나와 있고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언제라도 S&P 500의 편입될 개연성은 널려 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전에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제는 분할을 했지만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좀 테슬라에 투자하기 두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또 투자 방법을 제안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만 그 테슬라를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은 다 각자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나는 테슬라를 엄청 주식으로 사실 분도 있고 나는 테슬라가 포함된 ETF로 사실 수 있는 분들에서 세 가지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캐시 우드란 분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ARK 인베스트의 대표적인 ETF가 ARKK입니다. 10%가 정확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창의적이면서 파괴적 혁신 기업이 모아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14%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TF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퍼스트 트러스트 회사는 클린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어떤 공기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이런 쪽에 보는 분들은 QCLN이라는 ETF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 테슬라도 꽤 됐지만 10년 됐지만 여하튼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만 사갖고 꾸준히 모아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FPX라는 게 있습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런 테슬라를 한쪽에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테슬라의 상승을 여러분들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테슬라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대안책들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노동절 휴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없기 때문에 3, 4일밖에 없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만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이제 거의 다 곧 99%에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관심 있는 것들은 8일 날은 룰루레몬이 있겠고요. 그리고 슬랙 있죠, 여러분들 코워크 하는데 이런 콜라보레이션 하는 데 쓰는 슬랙이라는 회사가 있겠고요. 그 10일 날은 이제 펠라튼과 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제가 추이에 대해서 좀 더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장 내일 월요일은 노동절 휴일로 하루 쉬어간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